지금은 참는 게 좋죠. 투자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던 네. 건물주. 근데 지금 요즘 상업용 부동산의 월세 수익률이 한 2%대가 안 돼요. 대출 이자는 3, 4%죠. 역전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산 사람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들고 있는 사람은 이미 역전 현상이 생겼잖아.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면 오히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3년 만에 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21년 이후로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소장님.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첫 번째는 과도하게 매매가가 자산 가치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거를 매수를 했을 때 상업용 부동산은 원래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서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그 급등한 가격으로 샀을 때 수익률이 안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매수자들이 주춤하게 돼요. 저걸 매수해도 될까? 이런 이제 우려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행위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임차인이에요. 그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수익을 만들어주는 근간이 되는 사람이 임차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임차인은 대부분이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상황이 극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자,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결국에는 임대료를 올려야 돼요. 근데 임대료를 올리려면 자영업자들, 이 임차인들의 상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들의 상황이 좋아야 임대료를 올려도 그 임대료를 내면서 내가 장사를 해도 내 임차인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임대료를 올리는 데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나가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예년에 비해서 상권이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실인 점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들어와.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이제 서서히 좀 침체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올해는 근데 유난히 진짜로 정말 뭐 금리도 이번에 한번 기준금리 내리긴 했지만은 높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니까 이게 또 고스란히 이 임대인, 뭐 상가주, 뭐 건물주들의 힘듦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사실 자영업자는 매년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자영업을 해봤었거든요. 해봤는데 매년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진짜 맞아요. 근데 그게 제도적인 측면도 많이 뒷받침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제가 장사할 때 힘들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바로 김영란법이에요. 김영란법이 왜요? 김영란법이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3만 원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접대 문화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퍼져 있었거든요. 네. 뭐 알게 모르게 접대든 아니든 뭔가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푸짐하게 뭔가 쓰고 회사원들도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네. 이 법이 생긴 이후로 진짜 매출이 툭 떨어져요.
아, 맞아요. 저 기사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김영란법 이후로 이 가게들이 이제 불이 꺼지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생겼던 게 또 나온 게 뭐냐면 최저임금이에요. 아, 맞네요. 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제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올랐어요. 와, 요즘 진짜 많이 예. 받더라고요. 지금 뭐 요즘에 당근이나 네. 이런 데에 알바 구하는 네. 광고들도 막 나오거든요. 보면은 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요즘 보면은 식당에 홀 서빙하고 네. 막 이러는데 제가 본 최저 수준이 거의 한 250 정도예요. 저희 그리고 동네는 300 넘어요. 조금 높으면 300이 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냐? 매출은 크게 늘지 않는데 고정 비용이 급속도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지금 계속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자재값. 지금 모든 자재값들이 또 계속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제가 볼 때 이제 엄청난 타격을 준 거는 배달업체. 아, 배달 수수료? 네, 배달 수수료가 지금 배민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1위 업계잖아요. 배달 수수료가 무료였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무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머.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난 뒤에 이 배달 업체들이 진짜 돌변해버리죠. 네. 지금은 심지어 매출액의 네. 거의 한 40%를 배달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와,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그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음식값을 올려야 되고 올려도 예전에 배달이 없을 때의 마진보다 약해지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아니 계속 비싸지는 음식값들을 두고만 보진 않죠. 계속 사 먹진 않잖아요. 네. 지금 요즘에 마트 가면 와 요즘은 마트에 그 밀키트나 네. 그다음에 파우치라고 해서 이제 비닐봉지 안에 완전 요리가 돼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요리들이 엄청 많이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은 줄고 비용은 높아지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계 현실인 거예요. 뭔가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은 게 이런 고정비, 인건비나 이런 고정비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요거를 감당하려고 음식값을 올려버리면 손님들이 또 찾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네. 회사원들이 와서 주 메뉴를 시키고 네. 사이드 메뉴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매출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드 메뉴가 안 나가요. 그냥 1인 1메뉴로 딱 먹을 것만 이렇게 시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단골 손님이 오더라도 네. 예, 객단가라고 하거든요. 객단가가 줄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이 이 식대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와 장사 잘 되네. 왜냐하면 저도 점심시간에 막 줄 서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자영업은요 하루 종일 잘 돌아가야 돈을 좀 벌어요. 아, 그래야 그냥 그나마 본전. 네. 아, 근데 제가 있었던 데가 이제 업무지구여가지고 네. 점심시간에만 잘 돼요. 어, 그 저녁에 매출이 점심시간에 한 20% 수준밖에 안 돼요. 확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주말에 쉬어요. 그러면 사실 돈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들이 그런 상황을 잘 몰라요. 임대인들이. 장사를 직접 하는 게 예, 아니니까. 하는 게 네. 아니니까 그냥 그동안에는 임대료 올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올린 임대료를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계약 만기가 됐는데 네. 계약 만기가 됐는데 임대료를 올렸어요. 네. 그 임대료 때문에 내가 장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털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형성된 권리금이 있습니다. 그럼 권리금을 못 받아요. 그래요. 내가 스스로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권리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약을 하고 다른 임차인을 찾아서 그 조건 내에 그대로 넘겨야 권리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자영업자는 딱 이런 구도예요. 근데 임대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계속 올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왔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모든 흐름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 뭐냐면 조금씩 올릴 때는 그거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다가 임계점이 오면 못 받아들이는 상황인 거예요. 못 받아들여. 지금이 딱 그 시점이 왔어요. 아파트 사이클과 좀 비슷한 거예요. 모든 거는 사이클이 있는 게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임계점. 모든 거는 꾸준히 조금씩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은 그 변화를 잘 못 느껴요. 당연히 그냥 이게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임계점이 오면 그 오르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이 근데 딱 그 시기가 왔다. 그 시기가 지금 온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매가도 상승하고 임대료도 상승하는데 매출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권리금 때문에 사실 울며 거저 먹기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임대료 올라가는 네. 거를. 근데 이제 임대료 올라가는 걸 받아들였다가는 이제는 다음에 올 임차인들이 그 권리금을 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는 어쨌든 아파트와 비슷하게 이 상업용 부동산도 그래서 그 임계점이 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더 이상 임대료도 더 올리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뭔가 상가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버티기 힘든 이 상가주, 뭐 건물주들은 또 좀 상황이 난처해지는.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대출이 그 주택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대출을 약 70, 80% 이상 받은 그 건물주라고 하죠. 우리가 꿈에 그리던 네. 건물주. 근데 그 건물주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는 3, 4%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상업용 부동산의 월세 수익률이 한 2%대가 안 돼요. 요즘요. 그러면 지금 역전된 거예요. 그렇죠. 역전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 수익률을 대출 이자보다 월세 수익률이 높아야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역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임계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임계점이 오면 이제 사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산 사람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들고 있는 사람은 이미 역전 현상이 생겼잖아.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예요. 상황이 완전 역으로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미 역으로 됐는데 네. 그게 매매가 오르는 현상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매매가도 같이 잘 올라와줬기 때문에 그렇죠. 매매가가 커버가 올라가는 됐군요. 상황 때문에 뭐 이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이게 된 거예요. 차익 실현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매매 거래량이 줄면서 매수자들이 안 사면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들도 이제 오르지 않네? 그러면 안 사죠. 그럼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이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매수자가 없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단계가 되고 자기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은 또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금리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 금리는 사실 네. 지금의 상황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상황으로 간다. 이거는 착각인 게 뭐냐면 이미 역전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월세 수익률이 2%대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로 상황이 전환이 되려면 금리가 1%대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지금 수익률이 2%니까 이게 네. 좋아지려면 금리는 1%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상황이 좀 요원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 상황이 그쵸.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진다고 해봤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가 4%대에서 3%대로 떨어지는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게 1%대로 가지는 않단 말이에요. 대출 이자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꾸 호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같은 괴를 하시는 걸까요? 꿈처럼 여기는 건물주. 건물주, 예.
사실 건물주가 이제 꿈이 아닌 상황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건물주가 되면 오히려 뭐 힘들다. 간간히 요즘 유튜브에 네. 건물주 됐는데 막 청소하고 다니고 네.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이자 메꾸고 네. 있는 그런 건물주들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아파트랑 똑같이 아파트도 지금 집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지금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은 참는 게 좋죠.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수익률이 역전된 상황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수익형 부동산이 좀 살아나려면 어떠한 좀 방안이 필요한지 좀 소장님이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네, 그게 어느 한두 가지를 손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모든 것이 오르는 쪽으로만 집중됐거든요. 네. 그 오르는 상황에서 나머지 안에 일종의 부실 덩어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뭉쳐 있어요. 이 뭉쳐 있는 거를 어느 한두 가지를 손댄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수익을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영업자의 수익을 좋게 만들어 주려면 뭘 손대야 될까요? 뭘 손대면 될까요? 자영업자의 수익을 좋게 만들어 주려면 소비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매출이 늘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매출이 는다고 이 사람들이 해결이 될까요? 매출이 늘면 제가 볼 때 배민의 수수료 더 올리지 않을까요? 자재값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임대인들 임대료 또 올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느 한두 가지 해결한다고 해서 그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관계를 그러니까 임대인들한테 너는 가만히 있어. 임대료 절대 올리지 마. 배민한테 너 수수료 절대 올리지 마. 농부들한테 너 자재값 절대 올리지 마. 이렇게 강제할 수 있냐고요. 못 하잖아요. 정부가 어떤 힘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시장 흐름대로 가서 망할 사람들 망하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가 떨어지고 임대료도 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바탕이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돌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기다 보면 상황이 좀 살아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어찌할 어떤 방안이 없다. 그렇죠. 어쩔 때는 정부가 안타까운 상황이어도 시장에 어느 정도 순응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너무 그걸 돌리려고 거스르려고 네. 하면 오히려 부작용, 임시적으로는 뭐 해결하는 것처럼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막 풀어. 그렇게 가면은 매출은 늘고 좋아지는 것처럼 늘어날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이 늘면요. 그 매출 는 거를 뽑아 먹으려고 피를 빠바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게 바로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이 일시적으로 배달 매출 늘고 막 이런 상황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다시 매출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듣고 보니까 뭐 이런 뚜렷한 어떤 묘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시장이 순응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의 흐름을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업용 부동산 뭐 아파트와 좀 비슷하게 지금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역시나 좀 침체된 상업용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 또 다양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